유효 요건이 나옵니다. 자, 등기 요건은 일단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예요. 민법하고 등기법에 맞물려 있습니다. 등기 요건은. 등기 요건은 그러면 일단 이렇게 틀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자, 아마 다 써놨을 거예요. 지난달에.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실체적 유효 요건이 있어요. 실체적 유효 요건. 그러면 요 형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절차. 요 실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 자, 그러면 등기유효에서는 형식적 유효건과 실체적 유효건에 이렇게 합쳐서 뭘 가져와야 돼요? 합치. 자, 합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무슨 사유가 돼요? 각하 사유가 되죠. 각하는 몇 개예요? 자, 부동산 등기법. 자, 29조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가지.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트가 중요해요. 세트. 자, 그러면 지금 체계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11가지. 그러면 1호, 2호는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이 되죠. 그러면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는 무조건 해와야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요거는 그러면 1호부터 2호까지가 한 세트예요.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는 뭐예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무슨 무효예요? 당연무효가 돼요.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직권말소. 뭐의 대상이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나.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가 한 세트고요. 1호부터 2호까지가 한 세트예요. 세트. 자,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이거는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남한테 맡기면 본인이 외워야 돼요. 원래는 여기 합치되지 않으면 무슨 사유가 되죠? 각하 사유가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완화해 주는 게 있어요. 완화를 해주는 게 4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은닉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등기의 유형.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좀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낙을 좀 느껴요. 지금, 자, 낙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걸 하나씩 알아간다. 이게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할 때. 뭐라고 써놨죠? 상쾌.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요. 명쾌. 그 다음에 뭐예요? 통쾌.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변비선전할 때 많이 들어봤죠. 변비선만. 자, 그래서 상쾌, 명쾌, 통쾌, 그죠? 변비선전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상쾌하게 시작해서 이제 점점 할수록 명쾌하고 문제를 풀 때 통쾌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리쾌라고 그래요. 서리쾌. 그러니까 서리쾌.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기쁘게 시작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점점 이제 하나씩 안아가는 낙을 느껴야 돼. 낙. 자, 그러면 이제 통쾌하게 합격하고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저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건이 있잖아, 건. 자, 설날 며칠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자, 한 20일 정도가 지났네요. 그러면 건 중에서 제일 건이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발건, 질건, 그 다음에 학건이 있어요, 학건. 자, 저희가 그러면 설날 지났으니까 운동화건을 질건하게 매야 돼요. 그러면 질건하게 맸는데 새롭게 처음을 시작하려니까 화가 나요. 학건해야죠. 학건하게 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럼 발건해야 돼. 합격하는 공통점은 뭐예요? 이 건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질건이야. 질건 동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건 매다 보면 이제 쓰리캐도 되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 그러면 봐봐요. 집에 가서 좀 명쾌하게 좀 외우라고. 등기 유효 요건.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형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차. 실체라는 것은 내용. 자, 합치를 가져와야 등기를 유효하고,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무슨 사유가 된다? 각하. 29제 메터. 29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1호 가나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2호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죠. 아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 조금 전에 배웠잖아. 조금 전에.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되죠. 자가용이니까. 전원 지분의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원 지분의 가등기 기한 번등기를 실행하면 몇 호로 가까이?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주민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를 신청하면 몇 호?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조문 전에 배운 게 아까 그거예요. 전부 등기가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걸 신청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2호로 가까이.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는 가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아마 완화를 시키고 있다. 완화. 판례에서 뭐예요? 영어는 별표가 3개짜리죠. 자, 여기에 그러면 완화를 시키는 것은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 무슨 생략 등기? 중간, 모두, 언익, 무효 등기, 이용.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영어는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등기가 유효하게 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형식은 절차요. 실체는 내용이요. 합치. 합치를 가져오자면 뭐예요? 각하. 각하는 뭐예요? 29제에 열거하고 있죠.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1호와 2호. 1호는 가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는 게 있다.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이용. 이제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이제 2번을 가봐요. 절차적 유효권. 그럼 절차 중간함이 쳐놓고 형식. 이제 포인트가 나오네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로 쭉 넘기냐면, 자, 176페이지로 가봐요. 176페이지 실체. 실체가 나와 있죠. 실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가 그 실체적 유효권에서 우리 실체 관계라는 게 있죠. 실체 관계는 뭐에 부합된 거죠? 내용에 부합된 거야. 그러면 실체적 유효권 옆에다가 2가지가 기초공사가 돼 있는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체크닝. 자, 방주에다 한번 써봐요. 자, 옆에 방주. 방주라는 것은 옆에 날개야.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봐요. 정리해봐요. 자, 그러면 뭐예요? 밑에서, 자, 제가 몇 층에 살아요? 4층에 삽니다. 자, 3층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쪽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무슨 쪽지가 붙었을까요? 우리 집은 다 조용해요. 뭐예요? 조용해요. 근데 뭐예요? 11시 이후에 청소기 좀 돌리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집에 가면 12시거든. 그럼 제가 청소기 돌려요. 12시에도. 자, 그래서 12시 이후에 제가 가서 청소기 다 돌려요. 그러면 돌리니까 뭐예요? 밑에 층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11시 이후에는 뭐예요? 자, 청소기 좀 돌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제 뭐예요? 그래서 요즘 뭐예요? 11시 이후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럼 청소기 못 돌리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자, 걸레질을 해야죠. 요즘 걸레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뭡니까? 담당이 있어요. 저희 집안. 청소 담당은 접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청소는 제가 담당입니다. 밥은 누가 담당해요? 집사람이 담당이에요. 설거지는 누가 담당해요? 애가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분업이 돼 있어요. 담당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좀 정리정돈을 좀 깔끔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측 방주에다가 좌측 방주에 이게 돼 있어야죠. 읽어봐요. 체크넥이라고 읽으면 아직 내공이 안 쌓인 거야.
채권행위란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부담행위예요. 물권행위는 뭘까요? 처분행위예요. 자, 준물권행위는 읽어봐요. 자, 물건은 아닌데 처분행위 행위. 이게 바로 준물권행위가 돼. 자, 물건은 아닌데 처분하는 행위. 이게 준물권행위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채권 양도라는 게 있어요. 채권 양도. 자, 그러면 다음 중 준물권 행위를 골라라. 무슨 양도? 채권 양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채권 행위는 무슨 부담? 이행 부담 행위.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 준물권 행위는 읽어봐요. 물건이 아닌데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무슨 양도? 채권 양도. 그러면 여기 이제 법률 행위가 관련돼서 이행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 행위, 준물권 행위 뭐예요? 물권 행위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유는 채권행위는 이행부담행위니까 가능하다. 대동강물도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약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하니까 이제 툭 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 거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일수, 용저 5개가 나와야 돼. 전부, 일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지금 만기가 안 돼 있다.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2차 과목 징징거리죠. 그러면 중개사법 벌칙을 한번 물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합격하고 싶은지 불합격하고 싶은지 알 수 있어요. 지금 11월부터 지금 넉 달이 지나갔는데 지금 뭐예요? 중개사법에서 벌칙을 못 외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벌칙은 몇 문제 나와요? 6문제 나와. 6문제. 중개사법에서. 지금 한번 가슴에 손 얹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학원도 탓할 것도 아니고 본인도 탓할. 그러니까 지금 벌칙을 안 해온다. 떨어지려고 한장한 겁니다. 마음에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보면 중개사법에서 벌칙 그러면 줄줄줄줄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넉 달 동안 뭐 했냐 이거죠. 넉 달 동안. 벌칙 하나 못 외우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이행부담행위. 그러면 조건 한사로 나와야 돼. 읽어봐요. 이행부담행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이거는 준물권행위. 물권은 아니지만 처분하는 행위.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1번 읽어봐요. 등기의 실체 관계와 부합해야, 내용에 부합해야 되고, 등기와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존재해야 돼. 물권 행위가 무슨 행위죠? 즉, 처분 행위가 되죠. 3번에 물권 행위와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 가로 1번에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는 그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돼.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제 뭐 했어요? 공법이죠. 그럼 재우기하고 갑성이는 같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질적 불합치야. 그럼 재우기라고 등기해두려고 그러는데 갑성이로 등기해줘서 이건 질적 불합치로서 경정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언제나 무효가 돼.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전세권을 설정해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같이 달라요. 다르죠. 그게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질적 불합치는 경정 등기할 수 없어요. 경정 등기는 동일성, 일부, 후발적, 원시적 사유에 되거든. 그러면 우리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최근에 뭐예요? 갑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을로 등기해줬다. 그러면 경정 등기가 한다. 어때? X.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는 뭐예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로 2번에 방주에다가 옆에다 써봐요. 자, 시장하시죠. 이제 지금 정도 되니까. 거기 가로 2번 옆에다가 뭐예요? 여기에다 도나스 2개를 들어야 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맣게 자기가 그래서 저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서. 자, 도너츠를 이렇게 2개를 그려요. 2개를 딱 그려서 이게 도너츠죠. 수학 시간에 가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벤 다이어그램. 자, 여기 그러면 앞에다 써봐요. 이게 이제 물권행위고 여기에 등기된 양이라고 써봐요. 그럼 요거는 거꾸로 등기된 양이라고 써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는 물권행위라고 써봐요. 물권행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거기 옆에다, 가로 2번 옆에다가, 자, 그러면 등기된 양과 물권행위 양과 등기된 양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무슨 행위 읽어봐요. 또 물권행위라고 그런다. 처분행위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안 쌓이면 힘들어요. 이게 기초 체력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채권행위는 이행부담행위다. 내공을 쌓아야 돼.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읽어봐요. 물건이 아닌데 처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준물권행위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물권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물권행위가 적죠. 등기된 양이 많죠. 당사자는 어디까지 챙겨했어? 물권행위. 그러면 여기에다 빗금을 쳐놔요. 그러면 당사자는 물권행위 처분 여기까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때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예. 그럼 여기 봐봐요. 이렇게 써놔요.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죠. 그러면 등기된 양이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잖아.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사유가 되네. 그래서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 등기? 경정 등기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요거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고, 등기 처리는 뭐예요?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됐잖아. 그래서 일부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이게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돼. 이게 만지 민법에서 배우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이야. 일부야 말소 앞에 일부가 붙어서 전부가 붙어서 일부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등기된 양 물권행위 있죠. 물권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 물권행위가 많잖아. 물권행위.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무효는 뭐예요? 몇 개가 있어? 자, 세트를 구별해 볼까요? 절대 무효가 있으면 뭐가 있어? 상대적 무효. 당연 무효가 있으면 재판상 무효가 있고요. 일부 무효가 있으면 전부 무효가 있어. 그러면 확정 무효가 있으면 유동적 무효가 있잖아. 지금 무효 세트도 구비를 못하고 또 무효를 배우고 있다라는 거야. 세트를. 그러니까 좀 노력 좀 해요. 안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이제 3월 달에는 또 뭐예요? 또 날 꽃핀다고 또 꽃놀이 한다고 또 안 하고. 자, 그래서 5월 달 되면 또 더워서 못하게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해놔야 돼. 지금 안 해놓으면 안 돼. 자, 그럼 봐봐요. 일부 무효가 있으면 무슨 무효가 있어? 전부 무효가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물권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권행위가 많죠. 그러면 일부가 등기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그럼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민법 137조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는 어디 양 한도 내에서?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A적으로 일부 무효가 되려면 뭐예요? 일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분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일부가 등기가 안 됐잖아. 일부가 안 됐죠? 그러면 싸잡아 무효야. 그러니까 민법 몇 조로 해결돼? 137조로 해결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는 어디 양 한도 내에서?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결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지만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처분행위는 무슨 행위다? 이행부담행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물건은 아니지만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인 예를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 무슨 양도? 채권 양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우리 토요일 날 오후에 뭐가 그래요? 민법 종칙이 끝났잖아. 그럼 민법 종칙이 어때야 돼? 책이 너덜 해야 돼. 다음 주에 책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민법 교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책이 너덜해. 민법 종칙이 끝났으면 자기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서 너덜. 책을 보면 알아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학원에 이제 국민에 가면 수강생들이 책을 자꾸 구겨요. 제가 책 검사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읽어서 책을 너덜너덜하게 해야지. 그러면 지금 기본서가 책이 10번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책이 너덜너덜해가지고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책이 너덜너덜 돼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그러면 머릿속이 너덜너덜하게 돼야 돼. 채권행위.
이행부담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건이 아니지만 처분하는 행위. 무슨 행위가 된다? 채권, 양도. 그럼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그러면 가로 2번 가서 우리 한번 보죠. 1번에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건행위 내용보다 큰 경우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왜? 물건행위가 처분행위므로. 예컨대 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행위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보다 많게 등기된 경우는 실제 합의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등기의 효력을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등기된 양이 많을 때는 등기의 처리는 가로 열고 경정 등기로 처리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적을 때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나 단 민법의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서 당사자가 은하일 경우는 등기 기록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최종 결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 무효가 결정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물건행위를 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딱 되고 하나씩 이제 내공이 쌓아가네요. 그럼 여기에서 기초 체력은 뭐예요? 채권행위는 이행부담행위요. 물건행위는 처분행위요. 준물건행위는 물건이 아닌데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무슨 양도? 채권 양도가 되네. 자, 이번에는 177페이지 가서 4번의 권리 변동 과정. 태양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바로 판례가 완화시키고 있는 거야. 별표 3개 놓고요. 가로 1번에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있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어디에 정리되어 있어요? 지난달 강의 들은 사람은 176페이지 하단에 봐봐요. 하단에 보니까 거기에 중간 생략 등기가 정리가 딱 돼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또 설명을 하면 또 적어요. 또 지난달 수강생들은. 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 17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176페이지 하단에 적든지 자기가 적을 수 있다면 177페이지 그 우측에다 적어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적어놨으니까 봐봐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항상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례 문제로.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두 가지를 쫙 적어놨을 거예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걸 하나 봐야 돼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미 등기가 끝났느냐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등기가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 걸렸다 안 걸리면 돼. 걸리면 뭐예요? 처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청구한다 원칙은 무효가 돼요. 원칙은 무효야. 왜 무효냐?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야. 근데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사법상 합의가 있다. 그러면 사법상 합의 이때는 등기는 합의까지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A 하살표 B 하살표 C A 하살표 B 하살표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거래가고요. 토지거래가고에서는 이때는 합의가 있든 없든 이때는 잘 무효입니다. 무효. 자, 토지거래가고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돼. 그게 아마 176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을 거예요. 기존 수강생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몇 개 이제 살을 한번 붙여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틀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등기가 이미 끝났다. 이제 외워봐요. 뭐예요?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은 무효다. 읽어봐요. 사법상 합의. 이 합의가 실체관계야. 이게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니네는 유효할 수가 없다.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 뭐예요? 유효라고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러면 뭘로 연결되느냐? 이래 민법에서 이제 단속 규정으로 빠지는 거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합의가 전부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돼.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아마 여기 합의가 있고 단절이 됐다. 이때는 대의 청구입니다. 집 타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걸 대의 행사에 빚걸. 자, 토지 거래가 없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야. 이거는 뭐예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요 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 제가 그랬지만 이제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자, 대한민국은 이제 망합니다. 왜 망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뭐예요? 공짜. 공짜가 좋은 말로는 복지야. 복지. 복지 좋아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 복지는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 이 사공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복지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 그러니까 복지가 되면 일단 공짜로 줬어요? 안 줬어요? 공짜로 줬죠. 그러면 나중에 공짜로 줬다가 뺏으면 어때? 그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야. 복지는 하루아침에 복지는 줄 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 해놔야 돼. 결정을 잘 해놔야 됩니다. 지금 뭐요? 또 이제 전기세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죠. 지금 적자가 6조래요. 6조. 그러니까 뭐예요? 6조. 처음에 이제 공짜로 줬었죠. 설만큼은 자기가 주는 거지. 아껴야죠.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 복지. 공짜 복지.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공짜 없어요. 다 공간 생략 등기 맞는 사람들은 이걸 다 머릿속에 체계를 잡고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미 등기가 끝났다. 등기는 뭐예요?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은 무효. A적으로 사법상 합의. 이때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넘어갈 때 직접 청구, 단절되면 대의 청구. 그러면 토지 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그때는 절대적 무효가 돼. 무슨 규정이니까? 효력 규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그럼 외워야 돼, 좀. 이 틀은 외워야 돼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등기가 끝난 사항인지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를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미 끝나면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A적으로 사법상 합의 유효. 합의가 단절되면 뭐예요? 그때는 대의. 합의가 계속되면 그때는 직접 청구. 단 토지 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이때는 뭐가 돼요? 절대적 무효가 돼.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오케이. 이렇게 이제 처리가 딱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잡아둘 거는, 거기 이제 2번의 유효성으로 가서 특히 디귿을 조심해서 달아놓으라고. 디귿. 뭐라고 써놨어요? 다만, 토지거래가 구역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라는 거.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이번에 무슨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앞에가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두 생략 등기는 거기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등기 전매예요. 봐봐요. A가 B한테 비등기 전매. 그럼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았어요. B가 하고 C한테 이제 이 사람이 최종 양수인이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소유권 뭐 앞에가 모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끝나버리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봐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최종 보전 등기를 했죠. 그러면 등록 면에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모두 생략 등기를 불인정한다면 등록면에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돌려주고 처분은 감사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자, 최종 양순이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 매매해서 이 사람이 등기하면 등기는 그 자체는 유효하자. 그러면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처분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등기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생략 등기는 항상 뭐가 나오죠?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 그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3번의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원에는 등기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은익행이라고 써요. 은익행이가 되죠. 그럼 은익행이는 작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특히 어디에서? 민법에서 작년에 나왔죠. 자, 그러면 통정과 은익, 즉 정여가 만났다. 그럼 정여 자체는 유효의 무효예요? 유효야. 그러면 뭐예요?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뭐예요? 보호받는다. 그게 작년에 박스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아버지예요.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죠? 정여죠. 그러면 정여는 우리가 이미 기초공사를 했으니까 정여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근데 정여를 주지 않고 당사자가 매매를 했어요. 매매는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자, 그러면 실제와 실제는 등기가 뭐예요?
증여, 알고 봤더니 매매, 실제와 다른 등기원이 무슨 행위다? 은닉행위가 되네.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죠. 그러면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행위? 은닉행위. 그러면 가로 3번에 볼래요?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는 등기.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쳐놨을 거예요. 세 번째 줄. 정의를 매매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은닉행위라는 거야. 그럼 은닉행위는 단속 규정, 허력 규정.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4번에 무효등기 유형이라는 게 있네요. 자, 무효등기 유형은 거기 자청협약에다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어떻게 써놨느냐? 자, 무효등기 유형은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의 등기라고 써놨어. 사실의 등기. 자, 두 번째 권리의 등기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집이 있어요. A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 자리에다 흰 집, 빨간 집을 잡았어요. 그러면 흰 집하고 빨간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부로, 빨간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어. 그러면 사실의 등기 X네요. X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흰 집은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 빨간 집은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이해관계니 개입 여지가 없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등기 이용은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되나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개척공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 읽어봐요. 무효. 무효행위의 주인이죠.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무효행위 주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때로부터 효과가 나타나죠.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고요. 무효행위 주인이 소급표가 없다라는 것은 그럼 봐봐요. 근데 무효행위 주인을 왜 나올까요? 무효행위 주인이.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럼 무효가 뭔데? 무효가 뭐예요? 또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요. 무효라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어요.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무효행위 재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행위 재생은 세 가지가 있죠. 일무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똑같은 원리야. 무효가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써먹죠. 그게 무효등기 이용이야. 그럼 무효등기 이용도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효등기 이용이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등기 이용도 소급표가 없어.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행위 주인도 뭐다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때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물건 대리 주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있어요. 물건 대리 주인하고 달라요. 물건 대리 주인은 이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대리가 빨라요? 대리 시점이 빨라요? 본인 추인 시점이 빨라요? 대리 시점.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뭐예요? 대리 시점으로 소급한다라는 거야. 그럼 읽어봐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고, 읽어봐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다섯 자로 건치면 이게 바로 유동적 무효의 법적 근거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근거? 유동적 무효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되고 권리의 등기는 인정되고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집에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만 듣고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거예요. 거기만 끄떡끄떡해요. 그럼 시험 문제 풀 때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암기가 안 돼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암기를 해야 시험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이제. 자, 등기 요건 그러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 실체는 내용, 합치를 가져야 돼.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뭐예요? 각하는 몇 개? 11개. 그럼 절대적 무효는 메토 1호, 가나리 반.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치를 완화되는 게 중간 생략 등기가 있고 모두 생략 등기가 있고 언익행위가 있고 무효 등기 여기 있네. 중간 생략 등기,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가 이미 끝났다. 등기는 뭐하다?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야.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 사법상 합의. 니네끼리 합의가 있으니 그 합의는 무효할 일은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관계? 실체 관계라는 거야. 그럼 우리 판례는 그러면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러면 합의가 있다, 직접 청구. 등기 처리 방법이 달라져요. 합의가 등절되면 무슨 청구? 대의 청구. 그러면 만약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게 된다면 투기와 탈세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럼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거기에는 합의 불문하고 절대 무효가 된다는 거야. 모두 생략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해서 최종 양순이 등기해 주는 거.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여를 매매로 하는 거 무슨 행위? 언익행위. 언익행위는 그대로 유효하죠.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럼 무효 등기 유형은 표제부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우리 가등기와 관련돼서 민법이 나올 때 가등기는 법률행위 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한다. 어때? X야. 가등기가 걸리죠. 그럼 그때로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무효등기 유형은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무효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무권대리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러면 제5절 등기의 효력.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다음 주. 자, 다음 주에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프린트를 한번 봐봐요. 자, 프린트와 관련돼서는 오늘 배운 게